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하면서도 환상적이고 오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기기묘묘함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면은 이제 흙이 귀 쪽에서 이 지금 백돌 두 점, 이 돌이 이제 흙을 갈라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백돌 두 점을 쉽게 제압을 하고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하지만 이제 백에게는 엄청난 함정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것을 이겨내야만 이 흙대마를 완벽하게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흙이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이 너무나도 쉽게 떠오르죠. 이걸 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5점을 잡혀줄 리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흑의 입장에선 이 백돌 두 점을 제압을 하고 나면 손쉽게 해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단수를 쳐도 여길 따내버리고 먹여치는 것은 그냥 가볍게 따내주면 여기에 있는 한 집을 백이 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알뜰하게 두 집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과연 백이 요 정도밖에 못하는 건지 너무나도 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당연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반격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흙이 여기를 뒀을 때 이 두 점 잡힌 거를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두니까 좀 이 모양 자체가 좀 사뭇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흙이 여기를 막는 것이 가능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충의 늪으로 흙을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인데 흙의 입장에선 여기를 막기 위한 필요 조건이 이 자리를 먼저 따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자, 바로 이 타이밍에 여기를 쑥 밀고 들어가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 백돌 넉 점을 잡아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질 않게 되기 때문에 자, 이 대마를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격으로 흙의 꿈이 지금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뒀을 때 이쪽을 뭐 먼저 공격한다고 해도 백은 손쉽게 받아주면 역시 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림은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배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쪽을 들어올 수가 없을 뿐더러 왼쪽을 들어갈 수 있다는 뜻도 아니죠. 자, 그럼 결국은 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가면은 역시 흑대만은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되죠. 자, 이 문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감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뭐 이런 천체적인 수가 존재할 리는 없죠. 자,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벌써 3개를 패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사실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게 과연 어려울까 싶은데 이 감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자, 요 문제가 뭔가 좀 그려져 있는 게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렇게 막아가는 그런 발상이 있죠. 자, 이걸 뒀을 때 백이 여기를 이제 밀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먼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백이 여기를 두 점이 단수니까 이어줬을 때 딱 단수를 치면 이게 정답으로 보이네요. 단수 치면 따내고 역시 먹여치는 것은 무용지물 두 집을 예쁘게 내고 살 수가 있고요. 뭐 이쪽을 먹여쳐도 이걸 따내달라는 백의 주문이잖아요. 근데 흙이 이렇게 따내줄 리가 없죠. 반대쪽에 있는 두 점을 따내버리면 역시 집을 제법 큼지막하게 장만을 하고 흙대마를 살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을 두는 거죠. 요렇게 넉 점을 잡았을 때 이 돌은 잡혀 있는 게 이제 100%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따냈을 때 백이 여기를 먹여쳐서 잡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하지만 지금 수를 읽다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담긴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데 따내고 괜히 확인 작업을 하다가 백이 이제 정말로 넉 점을 따내게 되면 흙은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출하려고 해봤자 이제는 막혀버리고 말게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애초에 흙이 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백이 이쪽을 뒀을 때
이 두 점을 따내도 뭐 살 수는 있지만 아예 지금 이쪽에 공격을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있을까요? 따내고 나면은 그 그림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넉 점은 잡혔는데 자, 바로 재반격을 이렇게 가하면서 이 석점을 다시금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요 1의 1 자리에 예쁘게 한 집이 확보가 되면서 이 흑대만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후절수의 맥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먹여친다고 하면은 더 안 좋겠죠. 여기도 따낼 수가 있고 더욱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자, 백이 뭔가 좀 역으로 오히려 후절수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품으려 보지만 아직까지 그 품었던 기대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끊는 것이 그다지 이렇게 효염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흑의 반격에 백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백이 그냥 이대로 답이 없게 주저앉아야 되는 거라고 할까요? 어떨까요?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넉 점을 잡아도 후절수에 맥점에 빠졌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또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준비된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슬며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차피 지금 흑이 당장은 뭐 이렇게 둬도 자충이라서 뭐 둘 수 있는 전혀 의미를 못 찾죠. 그리고 이쪽을 막는 것도 자충. 자, 그래서 이걸 밀고 들어가니까 남아있는 수는 한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이쪽을 따내서 흑이 이렇게 둬서 흑은 여전히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 넉 점 잡아도 여전히 단수를 쳐서 자, 이 석점을 잃는다는 거는 이미 이제 흑을 잡으러 가는 걸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두 집이 바로 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잡으러 가기 위한 필요 조건은 이 넉 점을 따내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흑이 좀 룰루랄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잡아도 일단은 이 집이 깨지는 각은 잘 안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백이 이런 후절수 같은 걸 만들려고 해도 계속해서 공배 하나가 좀 아쉬운 그런 장면이죠. 자, 흑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흑은 만약에 더 큰 자리가 있다면 큰 자리까지 가고 양쪽을 맛보기로 해버리면서 이미 살아있는 선수로 살리고 큰 자리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상황에 따라서 손을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백에게는 정말 절묘한 그런 준비된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한 번을 더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서로 돌을 안 잡겠다고 난리인데 뭐 정말 하수도 아니고 이게 돌을 서로 안 먹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알았어, 그럼 뭐 내가 뭐 먼저 먹지 뭐. 자, 그런데 요때 딱 단수를 칩니다. 아이, 까짓 거 뭐 이렇게 먼저 먹어주지라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져요. 자, 여기를 먹여치는 것은 뭐 요렇게 둬도 되고 이렇게 둬도 되고 두 집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흑이 예상했던 그림이 단수를 치면 이어가지고 결국은 맛보기로 살아있다는 것을 백한테 알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근데 지금 백이 반격하는 묘수가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다가 배를 갖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흑이 얼굴이 시뻘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이 5점을 살리면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옥집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반대쪽에 집을 내주면 여기에다 먹이를 하나 줘서 흑도 뭔가 좀 후절수를 꿈꾸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좀 백의 돌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 한 점 뭐 잡는 거 가지고는 흑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 뒤로 치면은 후절수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끊었을 때 늘기만 해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제압을 한다고 해도 여기를 먹여칠 때 이제 이쪽을 따낼 일은 없단 말이에요, 백이. 네, 위쪽에 있는 돌을 따내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야, 이거 백이 지금 완전히 초강수를 들고 나왔는데, 야, 이거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밀고 들어왔을 때, 이 따내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있나요? 여기서
그냥 한 집을 내는 거예요. 자, 내고 백한테 다시 먹으라고 주문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이때 딱 단수를 치면 백이 이걸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안 잡는 거는 그냥 따내는 순간 이미 환집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이건 아까랑 그림이 달라진다는 사실. 야, 이거는 흑이 준비를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백이 이걸 잡을 수밖에 없는데 흑은 이 매직이 가능합니다. 수절수라는 엄청난 기묘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야, 대궐 짓고 살았어요. 대궐 짓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참 모르겠는데 자, 흑이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다시 백이 손가락을 휘젓습니다. 자, 그런 거 아니라고. 넉 점 안 먹는다고 나는. 자, 이렇게 또 선언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흑이 돌을 안 먹어버리니까 녹아버리네요. 이쪽을 둘 수도 없고 여기를 둘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백은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백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안쪽에는 들어가는 것이 뭐 될 리가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갖추고 있고 지금도 후절수가 되면 좋은데 여기를 따낼 필요가 없이 바로 자충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흑이 그냥 자충으로 자연사로 잡혀있는 그런 모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진짜 다 된 줄 알았는데 백의 반격이 거세네요. 자, 이 문제 되게 재밌는 그런 상황인데 돌을 먹는 사람이 집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해봤잖아요, 지금.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뭐가 좀 단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수가 틀렸나요? 자, 그럼 한번 좀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여기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백이 넉 점을 안 먹고 이렇게만 들어와도 흑이 잡혀 있고 정말 아무렇게나 둬도 흑이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후절수를 당해주고 그때 여기를 들어와도 흑이 잡혀 있습니다. 굳이 한 수를 놓지 않더라도 맛보기로 잡혀 있죠. 자, 그럼 이건 될 리가 없고 이런 게 있나요? 여기를. 자, 이걸 둬가지고 이거는 진짜 단수 치면 이렇게 딱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저희는 뭐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착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혼자만의 술길을 말하는데 단수를 치지 않고 여기를 들어오면 역시나 삼궁이 나오지도 않아요. 흑이 둘 수가 없어가지고 삼궁이 나와도 잡혔는데 그냥 흑이 양자충에 늪에 빠지면서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나옵니다. 첫 수가 여기가 틀릴 리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밀어도 따내면 여기를 들어가는 거고 뭐 배를 붙여도 비슷하겠죠. 어차피 따내야 되고 이걸 이어야 되니까. 백의 입장에선 이게 똑같은데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절묘한데 이게 이렇게 이으면은 그냥 자연사 유가무가가 아니라 그냥 자충으로 흑이 잡혔죠. 그리고 이걸 잡았을 때는 바로 이 타이밍을 내주면서 흑이 잡혀버리는 환격의 맥에 빠져버렸죠. 자, 그래서 흑은 엄청난 기지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 넉점에게 일단 타격을 가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쪽을 먹여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내는 순간 바로 곡사궁이 나서 여기는 아직까지 공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대마를 살려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흑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도 흑은 완벽하게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은 이 수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때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천재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자, 뭘까요? 독버섯, 독사과, 뭐라고 이름을 칭해도 될 텐데 독이 담겨 있는, 독을 품고 있는 이 지금 백도를 잡아내지 않고 오히려 흑이 지금 독을 품은 이 음식을 백한테 선물로 내줍니다.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요. 막는 거는 이제는 꿀사과예요. 이걸 제압을 하더라도 이미 한 집을 내놨으니까 이거는 흑이 이제 문제가 없죠. 자, 그럼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잡도록 만든 흑이 승리자가 됩니다. 자, 이젠 여기를 끊어가지고 요래 단수 치면 여기를 따내서 도저히 깨질 수 없는 그런 집이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이쪽을 둬도 따내가지고 마찬가지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절수를 노려보는 백이지만 이 단점이 이제 아까 흑의 모양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양을 하면서 흑은 역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거는.
자,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점을 잡을수록 요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건데 백이 이 두 점을 빠르게 포기하고 여기를 쑥 밀고 들어가며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걸 구상하고 나면 사실 이제 좀 다른 수는 될 만한 수가 많진 않았어요. 이렇게 두는 건 밀고 들어가도 안 되고 여길 두는 게 이제 약간 조금 트릭이 담긴 그런 수였는데 백이 이제 이 계획에 빠져버리지 않고 정확한 응수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쏙 찌르면 바로 이제 흙의 환상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막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화된 그런 수였고요. 이으면은 잡아서 이제는 후절수도 안 나고 살아가는 그런 흙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두 넉점을 잡아서 흙이 다시 한번 돌을 버리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백이 어떻게 했죠? 이쪽을 밀고 들어가서 여기를 못 두게 방해 공작을 펼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여기를 딱 따내는 한 수인데 이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백이 넉점을 잡을수록 이제 독을 품은 음식을 담아가는 그런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쑥 들어오니까 정말 비기묘묘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넉점을 그럼 내가 꿀꺽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붙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흙의 모습이었고요. 반대로도 이제 백이 완벽한 환격의 맥점을 갖춰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잡으면 안 되나 보다. 네가 잡아라. 요렇게 해서 자, 이번엔 내가 살았지라고 주장을 하는 찰나에 백이 다시 한번 나 안 먹을 건데라고 요렇게 막으면 다시 한번 흙이 잡히는 양자충으로 잡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흙이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내가 단수를 한번 쳐서 이 넉점을 잡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자, 100여 길 뒀을 때 이제 이걸 안 잡는 거예요. 진짜 이 마지막 수는 미쳤습니다. 여기를 잇는 게 너무 절묘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게 포기하는 건 이제 흙이 대걸 짓고 살았잖아요. 9집 내고 살았으니까 100은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서 타격이 좀 있더라도 일단은 넉점을 따내놓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막아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9집 반 정도 났는데 넉점을 따냈으니까 그래도 좀 집을 최소한으로 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돌을 안 먹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아주 고수의 진면목이 가득 담긴 그런 재미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